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세가 다른 고소득 국가들보다 탄탄하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본입찰이 오늘 오후 마감됐습니다. SK와 GS 등이 깜짝 후보로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애경그룹과 HDC 현대산업개발, KCGI 이 세 곳이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시장의 관심이 서울 등에 쏠리는 사이에 비규제 지역에서 치열한 청약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분양가 대비 수천만 원씩 웃돈이 붙자 이를 노린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서민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급격히 늘어난 중금리 대출에서 부실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놔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세가 다른 고소득 국가들보다 탄탄하다는 건데요. 더불어 현 정부 임기 동안 점진적 재정 흑자는 줄어들 것이지만 적자로 전환하진 않을 것이란 예측입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S&P는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세가 다른 고소득 국가보다 탄탄하다며 한국 경제는 특정 산업이나 수출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S&P는 어제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기존과 같은 AA로 유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A는 S&P가 분류하는 21개 등급 중 세 번째로 높은 등급입니다. 한국의 1인당 평균 GDP는 올해 31,800달러에서 2022년 35,000달러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특히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추세치는 유사 고소득 국가보다 높은 2.2%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수출 증가율 부진과 한일 무역 갈등으로 단기적인 GDP 성장률은 2% 내외로 둔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 고령화 속에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더불어 S&P는 현 정부 임기 동안 점진적인 재정 흑자는 감소할 것이나 적자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도 현재와 같은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험과 우발 채무 위험이 해소된다면 국가 신용등급을 올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앞으로 주요 현안과 관련해 신용평가사와 소통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면서 대외 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본입찰 오늘 오후 마감됐습니다. 예비 입찰 때와 마찬가지로 애경그룹과 HDC 현대산업개발, KCGI 이 세 곳이 응찰을 했는데요. 마지막까지 기대를 모았던 깜짝 후보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모 회사인 금호산업은 오늘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과 함께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한 서류 제출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번 본입찰에는 예비 입찰 때와 마찬가지로 각각 애경그룹과 HDC 현대산업개발, KCGI를 필두로 한 컨소시엄 3곳이 응찰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SK와 GS, 신세계 등 대기업 집단의 깜짝 후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KCGI는 자격 심사 부분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며 이번 인수전은 애경그룹과 현대산업개발의 경쟁으로 압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약 6,900만 주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보통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수 가격은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등 자회사까지 통매각할 경우 2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7조 원이 넘는 부채와 항공기 노후화 등에 따른 추가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산업은 앞으로 약 2주간 심사를 거쳐 이번 달 안에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 달까지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을 거쳐 연내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시장의 관심이 서울 등 규제 지역으로 쏠리는 사이에 정부의 손길이 상대적으로 덜한 비규제 지역에서도 치열한 청약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분양가 대비 수천만 원씩 웃돈이 붙자 이를 노리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경기 부천시 범박동에 있는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각종 중장비가 바삐 움직이며 털을 다지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최근 부천 일루미스테이트는 부적격자 발생 등으로 25가구를 추가 모집했는데 3만 7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내년 3월까지 분양권 거래가 묶여 있지만 현장에선 구체적인 웃돈 규모까지 흘러나옵니다. 10월 59 정도 같으면 지금 한 3천대 전매 끌리게 되면 한 7, 8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들은 해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갈수록 촘촘해지는 사이 규제가 덜 까다로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치열한 청약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 6개월 뒤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고 은행에서 중도금을 빌리기도 수월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또 분양가보다 많게는 1억 원 넘는 웃돈이 붙어 이를 겨냥한 수요까지 몰린 겁니다. 시흥시 신천사거리 일대. 역과 가까운 아파트 단지 2곳이 내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브랜드와 단지 규모, 커뮤니티 시설 등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립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웃돈이 1억 원가량 붙었습니다. 인근 단지 사정은 어떨까요?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이곳은 분양가 대비 수백만 원 낮은 가격에 매물이 형성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의지가 일관되고 앞으로 입주 물량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섣부른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한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이 향후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는 신용평가 회사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중금리 신용대출은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 위주로 구성돼 있고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다며 내수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부실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고금리 대출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제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등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2017년 3조 7천억 원대에서 2018년 약 5조 9천억 원대로 60.3% 늘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은 중금리 대출액이 2017년 8,900억 원에서 2018년 1조 7,900억 원대로 101.8%가량 증가했습니다. 앞선 레포트에서 짚어드린 대로 아시아나항공의 본입찰 오늘 오후에 마감이 됐습니다. 애경그룹은 아시아나 인수전에 적극 뛰어들며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다소 냉랭하다고 합니다. 더욱이 아시아나항공 내부에서도 애경그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제산업팀의 정세미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인수전 관련해서는 사실 보도를 여러 번 저희가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취재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내부에서 애경그룹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발견됐다고요. 네, 아시아나항공 이슈를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건 이 내부 임직원들일 텐데요. HDC 현대산업개발과 애경그룹 등 다양한 기업들이 거론이 됐지만 이 애경그룹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며 내부의 우려는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자금난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금은 대략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부채가 9조 5천억 원으로 부채 비율은 600%가 넘는 상황인데요.
부채 해결과 노후화된 기체 개선 등 이 경영 정상화까지는 약 1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2월부터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무급휴가를 4월부터는 전 직원으로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애경그룹의 자산은 5조 1,600억 원으로 10조 6천억 원 규모의 HDC 그룹 대비 자산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애경그룹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제대로 마무리할지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관련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아나가 매각 가격이 1조 5천억 정도 예상이고 부채 비율이 800%예요. 부채 8조를 안고 1조 5천억을 써내야 되니까 애경으로서는 아시아나를 인수하기에는 좀 덩치가 좀 큰 회사고 무리가 좀 가는 거죠. 자산이 5조 정도밖에 안 되고 제주항공도 최근에 저가 항공사들이 일본과 또 홍콩 문제 때문에 적자 지속이나 좀 어려워지고 결론은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인수가 맞느냐라는 문제인데 이게 정량적인 문제로 볼 수 있겠고요. 정서적인 문제도 좀 있다고 하는데 불안감이 좀 있다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2000년대 초반까지 재계서열 10위권을 유지하던 호남의 대표 기업으로 꼽힙니다. 약 10조 원의 규모로 금호타이어와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등 굵직한 계열사들을 거느렸는데요. 내부에서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바뀌는 문제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규모의 차이가 큰 애경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가능하겠냐며 인수 이후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공정위가 발표한 대기업 집단 순위를 보면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28위에 올랐지만 애경그룹은 58위에 그쳤습니다. 유력 후보로 꼽히는 현대산업개발이 33위에 오른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전문가는 애경그룹이 인수할 경우 이 부채 해결과 내부 개혁 등 경영 정상화까지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인수기업이 그 현대산업개발과 같이 그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이 인수하는 것과 지금 만약에 애경 인수하게 되면은 제주항공을 이미 한 15년간 운영을 해오고 있고 중복되는 노선이라든가 기재가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 제2의 그 대형 항공사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이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부채를 떠안는 문제하고 내부의 그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많은 비용이 수반될 겁니다. 기업 내부적인 우려의 목소리까지 그리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은 이제 모럴 해저드 부분인 것 같은데 애경그룹 가습기 살균제 부분과 지금 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회사 내부의 이런 사정이 반감을 불러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지난달 대기업 집단 빅데이터 약 20억 개를 분석해 브랜드 평판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62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애경은 국내 대기업 중 31위에서 46위로 급락했습니다. 애경이 대처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 회피성 논란과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최영석 총괄부회장의 도덕성 부재 논란 등이 그 원인인데요. 이에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 확인 피해자 연합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어제 광화문에서 애경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사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한 번 사고로 수백 명이 사망할 수 있는 이 여객 사업을 애경그룹이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한 사망자가 1,450명 정도 되고 그 애경이 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화학물질 안전 책임도 못 진 회사가 비행기 한 번 띄우면 수백 명이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시아나 비행기 인수하면 안 되죠. 애경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관한 시장과 기업 내부의 시선들 오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MSCI 반기 리뷰 결과가 공개됩니다. 오는 11월 정기 변경을 앞두고 발표되는 이 결과에 따라 지수 편출입 종목 등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증권업계에서 공통적으로 편출입을 예상하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소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의 반기 리뷰 결과가 발표됩니다. 11월 정기 변경을 앞두고 발표되는 이날 반기 리뷰에서 지수 편출입 종목들이 공개되면 오는 26일 종가를 기준으로 27일 3차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기 리뷰에서 편출입 종목으로 거론되는 종목들은 희비가 엇갈리는 만큼 증권가에서는 편출입 종목 예측이 화두입니다.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종목은 KMW와 현대엘리베이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입니다. 또한 편출이 예상되는 종목으로는 신라젠과 셀트리온제약, 한미사이언스 등이 꼽힙니다. 김동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수 편입 발표 후부터 편입일까지 편입 종목의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면서도 역사적으로 편입일 이후 2, 3영업일 동안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관찰되는 만큼 발표일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기 변경일에는 MSCI 신흥국 지수 내 중국 A주 대형주의 편입 시가총액 비율이 15%에서 20%로 5%포인트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 A주의 중형주 지수 종목 역시 20%의 비중으로 편입됩니다. 중국 A주의 편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시장의 MSCI EM 지수 내 비율은 0.1에서 0.2%포인트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올해 MSCI EM 지수 추종자금 전체 규모가 감소한 것 등을 고려하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기업인수 목적 회사, 즉 스펙의 상장이 올해에만 21개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이후 최대 상장 수준입니다. 스펙 상장이 활성화된 배경에는 대표적인 중위험 또 중수익 투자처로 스펙이 인식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스펙은 공모 자금의 90% 이상을 금융회사에 예치해 보관하게 되고 또 합병에 실패할 경우 보관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주기 때문에 공모주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손실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량 기업과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에 주가 급등에 따른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위해 국내 국제채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경민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증권 이사는 오늘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채권 포럼에서 과거에 비해 외국 기관의 해외 채권 투자 유치를 위한 국내 투자자 IR도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이사는 외국 발행 기관 입장에서는 국내 채권 시장에서 공모 발행을 위한 서류 준비와 공시 의무 부담이 높다며 당국 간 협의를 통한 채권 시장 관련 규제 완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글로벌 채권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주제로 기조 연설에 나선 빌 아담스 MFS 글로벌 채권 CIO는 당분간 지정학적 위험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위험 관리에 중점을 둔 채권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 가공 전문 기업 우양이 최근 기업 공개 간담회를 열고 국내 경쟁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만과 베트남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해 글로벌 가정 간편식 대표 기업이 될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오는 20일 코스닥 상장 예정인 우양은 과실과 채소 가공으로 시작해 가정 간편식, 즉 HMR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냉동 핫도그를 비롯한 HMR 제품과 직접 생산하는 음료 베이스, 퓨레 등이 주요 상품입니다. 특히 냉동 핫도그의 경우 시중 유통 제품의 절반 이상이 우양 제품으로 현재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엔 자체적으로 HMR 전문 브랜드 셰프 스토리를 만드는 등 B2C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양은 오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청약 예정이고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센트럴 모텍이 글로벌 시장의 친환경화, 경량화 트렌드에 맞춘 연구 개발을 통해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994년 설립한 센트럴 모텍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볼 스크류와 알루미늄 컨트롤 암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특히 동력 전달 장치인 볼 스크류의 경우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도 필요한 부품으로 7년의 연구 끝에 지난 7월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종철 대표는 현재 볼 스크류 세계 시장 규모는 1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국내 시장은 해외 경쟁사가 독점하고 있다며 가격과 품질 경쟁력으로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센트럴 모텍은 이달 말 코스피 상장을 발판으로 삼아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설 방안입니다. 오는 13일부터 14일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하고 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공동 주관사는 BNK 투자증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권좌를 유지한 생존 군주로서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모으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앞으로 인조모피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왕의 오랜 의상 담당자인 엔젤라 켈리는 최근 출간한 서적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동물의 털로 만든 옷을 입지 않기로 했다는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켈리는 글로벌 패션 잡지 보그 영국판에 2019년 이후부터 만약 여왕이 몹시 추운 날씨에 참석해야 하는 행사가 있다면 인조모피가 그녀를 따뜻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엘리자베스 여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버킹엄궁은 켈리의 발언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동물권 단체 페타는 인조모피를 입겠다는 여왕의 결정이 동물들을 피비린내 나는 고통스러운 죽음에서 구하고 싶어하는 진보적인 소비자와 기업, 국가와 배를 같이 한다며 환영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실시된 미국 4개 주 지방선거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텃밭에서 망신을 당하고 병합주에서 참패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체 50개 주 중 4개 주에서만 실시된 미니 지방선거였지만 내년 11월 3일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미국 유권자의 표심을 엿볼 대선 풍향계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공화당의 전통적인 텃밭으로 승리가 예상된 켄터키 주지사 선거에서의 패배입니다. AP통신은 켄터키와 버지니아 교외 지역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행보를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 상하이에서 개막한 국제수입 엑스포 기조연설에서 경제 개방과 글로벌 무역 질서 수호를 강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수입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이며 계속해서 관세와 제도적인 거래 비용을 낮출 것이라며 중국은 더 많은 국가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협정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인류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중국은 세계에 대한 문을 더욱 개방할 것이라고 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대비되는 자세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다만 이날 시 주석은 1년 넘게 무역전쟁을 벌여왔던 미국을 특별히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이 최저임금으로 월 470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만 원을 보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칠레 정부는 지난 1일에도 법인세 감면과 특별 영업세 우대 조치 등 부자 감세로 지적받는 정책을 철회키로 하는 등 시위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개혁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시위에서 칠레 국민들이 사회 서비스와 경제 평등을 포함해 정부의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칠레는 남미에서 부국반열에 올라있지만 2017년 기준 상위 1%의 부자들이 그의 26.5%를 차지하는 등 양극화가 극심한 국가입니다. 한편 피네라 대통령은 경찰의 시위대 살해, 성폭행 의혹에 대해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전혀 감출 게 없다며 진상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냉동트럭 참사로 이주민 39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리스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미입국하려던 이주민들이 적발됐습니다. 그리스 경찰은 현지 시간으로 4일 한 고속도로에서 일상적인 검문 중에 냉동트럭에 숨어있던 41명의 불법 이주민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모두 성인 남성과 남자아이들로 그리스 당국은 이들이 파키스탄 출신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발견 당시 트럭에는 냉동 시스템이 켜져 있지 않아 모두 생존해 있었지만 일부는 질식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고 조지아 국적인 운전사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영국에서는 베트남인으로 추정되는 39명의 이주자들이 런던 근처의 냉동 트럭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해 석방된 요르단인 2명이 지난 6일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들은 각각 지난 8월과 9월 요르단에서 국경을 통과해 요르단강 서안으로 가려다 이스라엘 국경 경비대에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요르단은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요르단 외무부는 이스라엘에 꾸준히 요르단 국적자 2명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했다며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억류에 대한 상황을 논의하려고 우리 대사를 소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2명 중 1명의 아버지는
기쁨과 자부심의 날이라며 하나님은 나머지 죄수들도 모두 석방해 요르단 가족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은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좀 더 도톰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3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대전의 경우 오늘보다 9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수원과 대전 0도, 춘천은 영하 1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새벽까지 비가 오겠고요. 낮 동안 속초와 강릉 16도까지 오르며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부 경상 내륙에는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대체로 높게 일겠는데요. 현재 서해중부 먼바다와 동해중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이 특보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강원 영동에 비가 오락가락 내리다가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에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감기 환자가 늘고 있죠. 내일은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아침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지역에 따라 영하로 내려가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마지막 출근길에 든든한 옷차림 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